현재 주변에서 저와 같은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일시적으로 잠시 거래가 됐을 뿐 실제 시간이 지나면 2007년 8년보다 더 심각한 상황이 될 것이다. 아파트 공급의 문제도 있지만 실제 미입주 사유가 기존 주택 매각 지연에 대한 41.7%의 가장 많은 프로테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자 미확보 39.6%. 세입자 미확보라 하면 실질적으로 전세라도 세를 놔야 되는데 매매 가격이 50% 60%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 마찬가지 50에서 60% 떨어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예전에 미분양이 났을 때는 대부분 아파트들이 전세로 돌리면서 미분양 아파트의 자금난을 해소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분양가의 공수는 계속해서 올릴지 몰라도 현실적으로 전세 거래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공수는 결국은 공수로 끝나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국토부에서 더 이상 LH가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지 않겠다는 발표를 했는 상황에 현재 전세까지 전혀 거래가 되지 않고 일부 50% 60% 거래가 됐다고 나오지만 그 이후에 20% 30% 실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는 것 마냥 보일지 몰라도 더 중요한 것은 거래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평균적으로 지금 전세 거래가 엄청나게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고 수성구 아파트 마찬가지 50% 60% 하락했는 것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런 50%다 60%다 대부분이 숫자 노름이죠. 숫자를 가지고 장난칠 수 있는 프로젝트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수성구의 대장 아파트라고 얘기하는 두산 2부 마찬가지 현재 매물로 167건이 나와 있습니다. 동일 매물이 아닌 일반적인 매물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137건, 전세가 89건, 엄청나게 많은 세대수를 지금 광고를 내고 있다는 것이고 동일 매물을 보게 되면 동호수가 틀린 매물 자체를 67건, 전세가 35건. 보시다시피 현재 전세 가격이 폭락을 한 상황입니다. 6억 5천까지 거래가 떨어졌는데요. 물론 49평 기준이고 52평 마찬가지 계속해서 전세는 하락하고 있고 53평 마찬가지 그 전자에 5억 2,500까지 떨어졌는데 최고가가 15억까지 올라갔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2분의 1이 아니라 약 70% 가까이 바닥으로 떨어졌었다. 그리고 현재도 전세 가격은 예전 2017년도와 동일합니다. 56평 C타입 마찬가지 거래였고 C타입 2평 같은 경우도 실제 많은 거래가 없었는데 예전 19년도에 5억이었고 최고가는 11억 거의 반토막 12억까지 거래가 일부 이루어졌었고요. 실제 두산 2부 같은 경우 평수가 앱은 많습니다. 67평, 77평, 90평, 98평까지.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전세 거래 자체가 전혀 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해서 전세 매물 가격이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고 매매도 되지 않고 그 중에서 대구 전체에서 가장 전세 하락폭이 많은 곳도 수성구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수성구에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많이 했다. 대장 아파트고 나발이고 관계없이 아파트 가격이 폭락할 때는 아무리 대장 아파트든 고급 아파트든 좋은 아파트든 가격이 비쌌던 아파트든 다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매매 가격이 떨어지면서 일부 거래가 5, 60%에서 거래됐다고 하고 지금 20, 30% 거래가 나오니까 다시 50%, 60% 매물들이 다 사라진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거래가 되지 않고 있다. 기존 수성구 아니면 대구 전체의 거래가 일부 활발하게 좀 이루어졌던 사례를 가지고 비교 분석을 해본다면 기존의 두산 2부 같은 경우가 최고가가 15억에 거래됐던 전세가가 8억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7억가 하락을 했는 것이고 46%, 47% 대부분 수성구의 아파트들이 전세 가격이 폭락을 했습니다. 최고가 10억 했던 아파트가 5억 5천, 11억 했던 아파트가 전세가가 6억, 9억 3천 했던 아파트가 전세가가 4억 4천, 9억 3천 했던 아파트가 전세가가 4억 5천. 대부분 수성구의 아파트들이 전세 폭이 가장 많았고 그만큼 전세를 끼고 갭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이 확연히 눈에 보입니다. 보시다시피 대부분 수성구 범어동, 만촌동, 황금동 그리고 월성동 가끔 나오고 마찬가지 범어동, 범사 만삼이라고 얘기했던 이런 모든 동네들의 기본적으로 투자는 갭 투자를 했다. 대부분 전세를 끼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폭락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결국은
기존 여력이 있는 사람들은 좀 견딜 줄 몰라도 여력이 없는 사람은 전세까지 거래가 안 된다면 다시 한번 급매물들이 쏟아지지 않을까. 저는 개별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저와 다른 생각을 가진 분들은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보시다시피 대부분 수성 3동, 수성 3가, 그리고 범어동, 수창동이 있고 중동이 있고, 그리고 범어동, 황금동 비율이 대부분 수성구입니다. 북구도 가끔 있고 중구, 남구도 가끔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은 전세 하락률이 50에서 55%, 47%, 평균적으로 대부분 수성구의 아파트들이 대부분 갭 투자를 많이 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갭 투자뿐만 아니라 전세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현 상황처럼 전세 매물이 35건이 있다면은 현재 거래되는 전세 가격보다 더 내려야 거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최근 일주일 사이에 거래되는 전세 가격이나 아니면은 수성구나 남구나 동구를 봐도 대부분 수성구의 일부 아파트들이 하락해서 거래가 되었는데요. 평균적으로 수성구의 아파트들이 아직까지도 전세 가격 하락률이 40에서 50% 정도, 대부분 전세 가격이 내려서 일부 거래가 되었다. 그나마 침산동이든 북구든 남구든 일부 거래가 이루어졌는 금액들은 평균적으로 50%, 40%, 30%까지 가격, 20%까지 가격이 내렸다고 확인이 되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거래가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매매 거래되는 것을 확인을 해봐도 기본적으로 한 달 전에는 50%, 60%, 아니면 3주 전에는 40%, 50% 급매물들이 거래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30%, 41% 거래가 되었는 것을 가지고 비교를 해본다면 대부분 급매물이 다 팔리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우리가 역으로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면 15%, 20%의 매물들이 거래가 됐는 것들이 사실 이게 다라는 거죠. 기존에 일주일 전과 2주일 전과 거래했는 어느 정도 거래량을 보게 되면은 거래량이 확연히 줄었다. 더 이상 거래가 없습니다. 예. 밑으로 더 이상 거래가 없다는 것은 일부 40, 50%, 60%까지는 거래를 해서 활발하게 이루어졌지만은 20, 30%는 소위 말해서 급매물이라고 생각했는 분들이 일부 거래를 했고 그 이외에 거래가 전혀 되지 않았다. 그리고 전세 가격은 계속해서 50% 정도에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매매는 거래가 되지 않고 전세는 일부 거래가 되더라도 아직까지 50%, 40% 위주에서 거래가 된다. 그리고 수성구고 남구고 중구고 할 것 없이 엄청나게 많은 아파트들이 아직도 전세를 놓거나 아니면 매매를 하려고 대부분 광고를 내고 있지만 실제 매물은 많이 줄었다고 느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거래가 되지 않는 매물들을 굳이 광고를 돈 주고 아니면 귀찮게 많이 광고를 낼 필요는 없다. 팔리는 아파트만 집중적으로 광고를 하는 편이죠. 부동산 입장에서도 거래가 되지 않는 아파트를 굳이 광고를 내가면서 사실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을 보고 그렇게 광고하는 것 자체도 귀찮을 수도 있고요. 금액으로 따지면 1,800원 뿐이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부동산 입장에서는 이런 거래되는 내역, 실거래 내역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거래되는 아파트들 위주로 광고를 내기 때문에 전체적인 아파트의 매물들은 좀 줄었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일부 거래가 조금 이루어졌는 아파트들을 보게 되면은 너도 나도 부동산에서 엄청나게 광고를 내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죠. 왜? 구축보다는 대부분 신축으로 갈아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일부 거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부분 부동산에서 쓸데없는 광고를 내는 것보다는 일부 거래가 된 실거래가 확인을 해보고 그나마 거래가 이루어졌는 쪽으로 엄청나게 광고를 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동일 매물을 풀었는데요. 풀었지만은 동호수가 틀리더라도 똑같은 매물을 지금 1,000건을 넘게 대부분 부동산에서 거래가 되는 아파트들 쪽으로 광고를 내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여기 서구든 남구든 중구든 북구든 동구든 할 것 없이 신축 위주의 아파트들 매물들 광고를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거래되는 아파트들 광고를 내야 그 중에서
누구라도 하나 아파트 매매를 한다면은 그래도 매매할 수 있는 확률이 많지만은 그래도 되지 않는 구축 아파트에 광고를 내도 전화 한 통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 이렇게 광고가 몰리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우리가 어플을 보든 네이버 부동산을 보든 어느 정도 지식을 가지고 봐야 이해가 되는데 지식 없이 그냥 어플을 보거나 네이버 부동산을 보게 되면 어떻게 흘러가는지 또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흘러가는 동향을 전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도 매우 중요하다. 어플도 당연히 보거나 아니면 부동산 얘기 듣는 것도 당연히 플러스 되는 요인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보고 내가 판단할 수 있고 내가 그 차트를 가지고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그것까지도 어느 정도 알면 나름대로 부동산 공부가 더욱더 쉽게 이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그런 것이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또 설명을 해 드리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얘기를 들어보면서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간다면 나름대로 또 한 번의 기회가 왔을 때 부동산으로 투자를 하거나 아파트를 투자를 하거나 그리고 투자를 했는 사람들이 일찌감치 빠져나가는 분들은 다 돈을 벌었어요. 그리고 결국은 뒤늦게 물렸는 분들이 문제지 이런 투자 자체가 무조건 잘못됐다, 잘됐다 이렇게 얘기하기 전에 어떤 누구든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라도 마찬가지 돈을 벌 수 있으면 이런 욕심을 부리고 당연히 분양권에 투자를 하겠죠. 그런데 어느 정도 흘러가는 동향을 보고 투자를 하고 적게 먹고 빠져나와야 되는데 결국은 지식도 없는 분들이 욕심만 가득하게 가지고 있다가 이렇게 물린 사례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안타까울 뿐이고요. 항상 돈을 버는 사람이 있으면 돈을 꼬는 사람이 있고 손해를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적어도 제 영상을 보거나 제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은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